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하룻밤만 자면은 6월 1일이 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면은 많은 분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 그리고 여러 가지 결심도 많이 하게 되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원님들께서 6월 한 달은 음주운전이 없는 그런 소중한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갖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포분들께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이 되어 있는 약식명을 갖고 오실 때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과는 상상하기 힘들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 뒤에 따르는 것은 또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본인한테도 어마어마한 가혹한 처벌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가혹한 범죄가 음주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과 징역형은 물론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선고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에 적발되었을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이하 벌금 선고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2%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상 1,0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인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경우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벌금도 당연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는 하겠지만은 이에 따라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 후과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 저원님들께서는 술을 마셨을 때는 꼭 대리운전을 부를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속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이상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한 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자, 그러면 0.2% 이상인 자, 인명, 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음주 후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누범 기간인 자, 자신이 범행에 반성의 자세가 없는 자, 이런 경우에는 또 구속 사유까지도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이 가중처벌 형식으로 많이 강화되어서 술을 어느 정도만 마셔도 벌금 500만 이하 나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제 추방 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미 벌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서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부터라도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처분을 적게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똑같게 술을 마셨고 똑같이 음주운전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처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 알코올 수치가 측정했을 때 높으면은 당연히 불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거리를 이동했을 때 그때는 또 불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음주운전으로 기존에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은 재범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또 더 불리합니다. 네 번째는
기존의 집행유예 이런 이상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또 더구나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데 이렇게 고객님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행정사님들 또는 뭐 변호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집에까지 와서 주차를 했는데 그 음주 상태에서도 그 주차한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뭐 바르게 주차를 하느라고 뭐 진짜로 운전대를 잡기만 해서 가볍게만 이동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걸렸다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운전하지 않은 친구 같이 이동을 하다가 운전은 친구가 했는데 잠깐 친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러 담배 한 통을 사러 간 사이에 뒤에서 그 차를 좀 이동해 달라 해서 정말 순간 그 상태에서 차를 실어 운전대를 잡으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 행정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께서 적절하게 그래도 뭐 전과가 없다든지 처음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조금씩 상담을 잘 해서 그래도 조금씩 그 희망을 주는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께서 보통 상담을 많이 하실 때에 저희가 문의를 하죠. 어떤 경우에 그래도 좀 뭐 과태료를 좀 덜 납부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추방을 안 다닐 수 있게끔 도와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보통은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것을 잘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뭐 탄원서나 반성문을 본인 스스로 작성했을 때에 법원의 검찰을 설득시킬 정도 그렇게 쓰기는 힘드신 분들 많이 계셔서 행정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이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사님들께서는 그 면허 취소되는 후에 행정심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뭐 인도주의적인 그런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에서 과태료를 좀 줄여드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계형이 있죠. 생계형인 분들께서는 또 이의신청, 그러니까 뭐 운전하는 것이 생계로 유지되는 분들 계시죠. 지금 보면은 동포분들도 화물 운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인해서 예를 들어서 면허가 취소된다 이러면은 더 이상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든지 이럴 땐 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디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뭐 차하고 차가 뭐 가볍게 접촉 사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인명피해라 이런 건 절대 용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차하고 차가 가볍게 접촉 사고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그 상대방하고 합의를 잘 이끌어냈을 때에는 또 음주운전 처분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범일 때 이게 2번, 3번 했다는 것은 이미 습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초범일 때에는 그래도 정말 만에 하나의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구제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런 구제 방법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음주운전 하지 않은 그런 유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하면은 적게는 뭐 100만원 이상부터 2천만 이하까지 벌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음주운전 하지 않고 술은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마셨으면 꼭 대리운전 할 것을 권유합니다. 음주운전 했을 때는 반성을 하고 탄원서를 하고 그리고 뭐 가족이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구제할 수 있는 요렇게 약간의 뭐 기회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대한 구제를 바라지 말고 음주운전하지 않고 또 몇백만 원씩 돈을 쓰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께서 당연히 또 구제를 해주고 있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이런 구제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정말 피같이 번 돈을 음주운전 한 번 해서 500만, 1000만씩
벌금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서 하나는 공통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국에 과태료를 5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에 과태료는 200만 원을 납부했고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는 500만 원을 썼다. 이러면은 돈은 결국 700만 원 썼겠죠. 그렇지만은 체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체류 자격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출입국에 500만 원을 벌금했을 때는 그 200만 원 벌금했을 때보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적기 때문에 최대한 출입국에 과태료를 적게 납부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6월, 새로운 한 달 6월이 시작되면서 모든 우리 조원님들께서 절대로 음주는 하지 않으시고 또 본인이 체류하고 있는 체류 자격이 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민간유기TV 김선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